자, 2부에서는요, 우리 강의사님이 은행에서의 35년 근무, 그 다음에 수많은 유혹이라는 게 결국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퇴직하고 재취업하는 건데, 그것이 일정 정도의 어떤 재취업이라기보다는 임원으로 가시는 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상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유혹이라고 보고 다 끌어내시고 결국은 일정 정도 시간을 가지고 과연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이거를 고민하셨어요. 고민하시고 결국은 선택한 것이 기업체 대출 업무를 28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 그 기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 지원 컨설팅 업무예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이 기업 지원 컨설팅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얼마의 성과를 내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지원 컨설팅 지금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기업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점을 가지고 그 대표님하고 같이 그 문제 분석을 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지금 그 처음부터 모르는 업체를 들어가가지고 다짜고짜 그게 할 수는 없죠. 네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까운 업체부터, 은행에서는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거래처이긴 하지만 은행이 채권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신 심사를 해주다 보니 거기에 대한 업무만 주력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기업 지원 컨설팅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 외에 은행 업무 외에 그 업체에 대한 다른 전반적인 다른 방향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 기업들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은 거죠. 예, 그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사실 아는 부분,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그러니까 대출 업무 말고 기업에서 필요한 거는 뭐 인사도 그렇고 노무도 그렇고 뭐 그렇죠. 기타 등등 뭐 총무 업무 이런 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런 걸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통합적인 솔루션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찾아가신 그 회사는 어떤 걸 보고 가셨나요? 그 업체는 일단 작은 업체였어요. 예. 그냥 작은 업체였는데 종업원도 한 5명 정도 되고, 하지만 이 업체도 법력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본인들 스스로가 그냥 구멍가게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 회사가 연 매출 10억이 넘으면 되게 크게 이룬 성과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구멍가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무나 회계나 기타 다른 법인에 대한 영업에 대한 게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거는 사실 뭐 외부적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내가 정작 찾아가서 이렇게 터치를 해보니까, 그렇죠. 이 업체가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구나.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직원이 5명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한 근로기준 계약서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다 5인 그쵸. 이하는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급여나 이런 거는 사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이 회사와 회사 간에 4대 보험 가입이 됐을지 몰라도 근로기준 계약서가 없다. 그래서 누가 뭐 혹시 그 정부기관에서는 누가 와서 그냥 어떻게 보자라고 했을 때 내볼 서류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거부터 해가지고. 그래 만들어줬는데 거기에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수익 구조. 일단 크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서 솔루션, 이 회사가 가서 부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단 짧은 기간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회사를 다 할 수는 없듯이 배검사 차차차차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의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 나름대로 규정이. 그래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면서 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지속적인 영구적인 관리를 해줍니다. 기업 지원 컨설팅 업무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업무,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업무를 외부의 컨설턴트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그게 급여 주는 것보다 일정 정도 기본급이 계속 나가는 것보다 한 번씩 이제 스팟성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성장이 됐다 그러면 대표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를 솔직히 접으실 분은 없으세요. 그 당연하죠. 그 자기 아주 잘 돼갖고 애면에서 파는 회사 아니면 다 자기 자제분들한테 가업 승계 쪽으로 또 원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도 다 컨설팅을 다 해주죠. 그러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 1년이 채 안 되신 거죠? 1년 안 됐죠. 1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장의 유혹을 접고서 제가 아는 분의 소개로 이제 현재 이제 기업 컨설팅업을 그래서 하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는 진짜 이게 기존에 은행에서 갖고 있던 업체를 대하는 거 하고 밖에 나와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버리니까 판이 배울 점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솔직히 기업 세계는 저희가 솔직히 잘 다 모릅니다.
배워가면서 같이 그 대표님하고도 커뮤니케이션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적성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중소기업의 오너분들, 그 대표자분들이 만약에 찾아가시면은 이제 기존에 아시던 분이니까. 그렇죠. 이제 왜 왔냐, 뭐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진 어떻게? 반갑게 맞이해주죠. 그래. 그러면은 이제 가서 솔직히 저는 야, 거래처 퇴직했는데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다 물어보죠. 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빚받으러 가는 느낌? 왜냐면 저희 거래처로 하는 게 네, 그렇죠. 다 대출 거래처거든요. 네. 과거에 제가 다 대출 해준 네. 업체니까. 네. 그래서 가면 반갑게 맞이해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그냥 인사차, 이렇게 제가 이제 기업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밀 때 법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알아야 되고 들어왔으니 공부도 해야 될 겸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아는 분한테 이 회사가, 사장님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접근하기는 너무 좋네요, 그죠? 그렇죠. 대출은 뭐 하다가 그냥 기업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저희 하다 보면 현재 갖고 있는 대표님이 이 회사에 대한 나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 특허권 출원을 해야 되는데 특허권.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변리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상품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 정부 자금 같은 거를 받으려면 인증서 뭐가 필요해. 창업자금. 예, 이런 같은 경우 운영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거 대표님 제가 하는 일이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네가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 네가 그래? 은행에서 35년인데? 저는 대출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잘 모를 거다.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는 서류만 받았잖아요. 네. 대출심사에 인증서 갖고 와, 네. 무슨 또 자격증 갖고 와, 뭘 갖고 와 했지? 어쨌든 하는 건 몰랐으니까. 어쨌든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또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저희 회사에서 매일 아침 네. 조회를 하고 정보 미팅이라고 합니다. 좀 그리고 교육도 해야 하고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이제 교육센터 가서 하루나 이틀 또 연수받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기업 컨설턴트가 회사에서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네. 많은 어떤 수요를 알기까지에는 사실 이제 기업체를 컨택을 해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사실 이제 이렇게 보고 찾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찾아가는 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찾아가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컨설팅을 해주면 컨설팅 피라든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받나요? 그거는 회사에서 일정하게 정한 룰이 있고요. 네네. 그 룰대로 하면 되는데 무조건 찾아가서 컨설팅 한다고 바로 스스로 얘기는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대표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 속에 자기가 뭘 필요한지 저도 캐치를 해요. 대화 속에 캐치를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임원 등기가 기한이 지난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제가 법인 등기증 봤을 때 임원 등기 같은 거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3년마다. 그런 거 놓친 부분. 과태금도 내고 좀 제가 좀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수수료 같은 부분은 저희가 업체 하나 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컨설팅을 해주냐에 따라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약 10개월 동안 25개 업체를 컨설팅을 했어요. 이거 사실 25개의 기업체를 컨설팅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기존 컨설팅을 하면서 솔직히 수수료 많이 좀 지금 받았습니다.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근데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나도 그러면 저분 우리 강 이사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기업 컨설턴트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냥 기업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제가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하시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뭐 퇴직 전에 계신 분이라면 아니면 퇴직 후에 계신 분이라면 자기의 역량이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게 어떤 분들이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노력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요. 이 컨설턴트라는 게 이 주변에 많이들 계세요. 다 나름대로 회사 나름마다 다 틀리고 취급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저는 이 회사 다니면서 전혀 통합 솔루션이라는 걸 재무적 종합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없었던 내가 몰랐던 또는 내가 가는 방향 이걸 많이 배우고 의외로 업체한테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방법도 있었네 하면서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기타 아니면 뭐 2차 가업 승계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세무나 재무 이런 쪽으로 많이 도움이 되니까 처음에는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건 그 대표님 생각이시고요. 오픈이 안 된 경우도 많아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그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 네. 법무사 다 있잖아요. 다 갖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삐지고 들어가냐 이거지. 그분들은 그렇게 세세하게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렇죠.
세무나 법무나 이 관리를 하시는 업체들은 본인의 업무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기업 컨설턴트의 어떤 니즈라는 거는 사실은 그 기업주를 만나보고 나서 그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까지 가기까지 어떻게, 기업주를 내가 몰라.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세무사들도 워낙 관련 업체가 많기 때문에 네. 다 열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무를 보고 요런 부분은 좀 빠질 수 있는 부분. 대표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세금 들낸 거. 세금 들내는 거하고 이자 들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재무 구조에 대한 컨설팅 당연히 해줍니다. 그럼 이자를 만약에 내가 높은 걸 쓰고 있다. 네. 그러면 좀 낮은 대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만약 저리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컨설팅 다 해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함양해야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실 퇴직하신 분 중에서 이 기업 컨설턴트를 해보겠다. 네. 이러면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시작하면 좋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소개가 아닐까 싶어요. 소개를 통해 가지고 한번 회사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이 공부나 체계적으로 연수를 다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제가 몸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러면 일찌감치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결코 이 작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직업이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연수 받거나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 중에서 만약에 내가 한번 기업 지원 컨설팅 업무를 해보겠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강 이사님이 댓글 달아주시는 걸로. 그럼 환영입니다. 네, 그래도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따로 한번 모실게요. 모셔서 이제 한번 만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만드는 걸 약속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25건 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는 얼마나 받으실까요? 저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1년 아직 안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수료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은행에서 받은 만큼 받습니다. 은행에서 받았다는 거는 억대가 뭐. 은행은 근로소득자죠. 예. 쉽게 얘기하면 드라마에 나온 대사처럼 저희는 그보다 더 받습니다. 이 3.3%.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이 프리랜서나 이 컨설턴트들이 대부분 다가 3.3% 뛰고 이제 사업소득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데 은행보다 더 받았다는 걸 억이 넣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23년 말에 또 명태금 많이 받고 나오셨어요. 그거 다 IRP 계좌에 들어가 있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끝이 없이 이제 이렇게 잘 가는 케이스인데, 사실 이게 우리 강 이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든 생각은 결국은 자기 객관화인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거를 이분이 이제 퇴직하기 전에 내가 인피제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명태금을 받고 나올 거냐를 선택했을 때 그때의 선택이 외부 업체의 유혹들이 많잖아요. 제안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거기 임원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덥석 받아서 간단 말이죠. 가는데 실상이 달라. 그럼 거기에서 우리 강 이사님처럼 발을 빼면 돼. 그죠? 근데 빼지 못하고 그냥 담궈버리죠. 대부분 다가. 안타깝습니다. 돈까지 담궈버리죠. 그건 나중에 들어가요. 나중에. 본인 돈은 나중에 회사가 어렵다고 느끼면 자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거를 분별을 해서 이제 그만두고, 비록 한두 달 정도, 퇴직은 그걸 계기로 해서 퇴직을 했지만, 그래도 빨리 정신 차리고, 2개월 만에 정신 차리고,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딱 선택한 게 기업 지원 컨설팅 업무. 근데 제가 우리 강 회사님 처음 뵙고 딱 보는데, 너무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신다. 이 성격상으로도 맞잖아요. 컨설팅 업무라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정말 선택을 잘하셨다.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정년이 없으시죠? 정년 없어요.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기업체라는 게 결국 내가 은행에서 알던 업체를 만약에 다 선택했다. 그러면 끝났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실까? 끝날 수가 없죠. 끝나. 끝날 수가 없고요. 기업도 영원하고 어차피 2세, 3세 계속 가업 승계를 해야 됩니다. 기업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고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 기업의 처음부터 설립부터 순간 나중에 폐업을 한다. 거기까지 다 책임집니다. 정말 이게 어렵고도 쉬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어려워. 억대 연봉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근데 이게 사실 스파스를 받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분은 이 일이 잘 맞으시대요. 맞고 또 기초적으로 내가 가고 또 뭔가 이미 또 거래처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미래 생길 수입들도 만들어 가면서 그렇죠. 너무 재미있으시겠네요. 첫 번째 이 일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본인 몸에 옷에 맞아야 돼요. 옷에 맞. 자기가 내 몸에 옷이 맞는 것처럼 아마 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은행을 한 2년 전부터 그만두지 않았을까? 지나친 진작 알았더라면. 이거 하면 재밌고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도전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들어오면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은행권에 계신, 금융권에 계신 우리 퇴직 예정자에게 할 말씀 해주시면 돼요. 일단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은 하세요.
해보고 싶은 일도 하세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놀래 하는 것보단 한번 도전 한번 하십시오. 이 일뿐만 아니라 세상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넘치고 넘칩니다. 근데 좀 찾아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죠. 급하게 하지 말고. 쫙 있습니다. 쫙 있으니까 천천히 시간을 갖고 충분히 쉬신 다음에 천천히 시간 갖고 생각하시면 누구나 다 일하실 수가 있으세요. 안주하지는 마시고.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그렇죠.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그게 핵심이고요. 자, 지금까지 사실 은행에서 35년 근무, 기업 대출업무만 27년, 2023년 말에 명퇴하시고 나서 나름대로 겪었던 그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겪는 부침이에요. 근데 그거를 빨리 끊어내고 내가 과연 어떤 일을 잘할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그게 사실 이제 주제 파악, 자기 객관화거든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선택한 것이 기업 지원 컨설팅 업무. 그걸 하루에 1년이 채 안 됐는데 25건의 실적을 통해서 억대의 연봉을 달성했다. 이게 놀라운 거. 사실 이분이 그쪽 분야에서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잘하시는 분이라 이제 모셨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봐도 어쨌든 그 업무에 내가 적성이 맞다면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다. 누구나 환영입니다. 도전 가능하십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기업 컨설팅 업무. 과연 어떻게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강 이사님 통해서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